네, 블로그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네이버 블로그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웃들의 새글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내가 설정을 어떤 걸 해놓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토치가 안 되네요. 우리가 모먼트 어떻게 만든다고 했죠? 여기 화면에서 보면은 모먼트 옆에 뭐가 있어요? 복습이에요. 십자. 네. 십자. 십자가 아니라 모먼트 다시다. 줄 옆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 만들기. 네, 만들기 모먼트 홈이 있는데 만들기를 눌러서 만든다고 했죠. 만들기 눌러서 예전에는 모먼트를 만들면 음악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음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네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밖으로 나와서 내가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면 그냥 만들기 다시 해볼게요. 만들기 눌러서 동영상 클릭을 하고 다시 해야 되는구나. 동영상이 저장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동영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가져오지? 내가 만들어 놓은 거. 확인. 네, 찍어 동영상을 놓은 거. 불러와서 확인을 해주는 거죠. 인천에 있는 이작도섬에 다녀왔습니다. 추석에. 거기는 대구도 방아머리에서 네, 이거 다른 사람들이 이거 한 건데 이거 아니고요. 다른 사람 거 갖다 쓰면 조금 그러니까 왜 잠시만요. 네, 네, 네. 그거 줌을 설치해 놓으세요. 줌 설치 안 해도 링크 타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원살기. 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찍어놓은 동영상은 15초짜리가 있는데 이거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못 찾겠네. 동영상을 촬영해 놓은 게 있어야 돼요. 네, 있어요. 있는데. 네, 그러면 화면 보면서 천천히 작업할 시간 줄게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곳에서 내가 글씨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거 눌러줘야 되냐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겠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요. 만들기에서 자, 만들기 클릭을 하고요. 만들기 클릭을 하고 자, 만들기 클릭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스마트폰으로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뭐가 있어요? 기본 동영상. 그 중에서 동영상을 선택을 해주세요. 동영상 선택을 하고 네, 동영상 선택을 하고 그러면 왼쪽에 지금 화면 보세요. 또 없죠? 여기 내가 사진 네.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에. 네, 이 부분을 터치를 하는 거예요. 터치를 해서 네. 동영상.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 지금 항목이 쭈르륵 나오죠. 내가 찍어놓은 사진도 나오고 동영상도 나오고 합니다. 같이 합쳐져 있는 거죠? 네, 다. 합쳐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동영상 찍어놓은 것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모먼트 하는 거예요? 네, 모먼트 하는 겁니다. 복습하고 모먼트 있어요. 만들기 하는 거예요? 네, 만들게 합니다. 네. 네.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네요. 그쪽에.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주세요. 확인을 하면 지금 N자 밑에 뭐가 있냐면 T가 있어요. T자를 눌러주면 글자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글자도 저 보세요. 제 화면이 지금 글자들이 왼쪽으로 가죠. 이 중에서 내가 글자를 선택하면 이 모양대로 글자가 써지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친한 아빠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죠. 확인. 네, 어디다 갖다 놓을 것인가. 글자 위치는 마음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되어져 있는데 이곳에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친한 아빠다.
제가 신안 앞바다 5글자를 썼더니 아래에 등록이라는 글씨가 지금 뭐로 되어져 있냐면 등록이라는 글자가 뭐로 되어져 있어요? 죽어 있어요. 활성화가 안 되어져 있죠. 왜 활성화가 안 되어져 있어요? 글자 수가 몇 글자 이상이냐면 10글자를 써야지 이 밑에가 등록이라는 글씨가 요 등록이라는 글씨가 색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여기 등록 보세요. 여기 등록이 지금 글씨가 죽어 있죠. 이거 살려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자 이상? 10자 이상 쓰셔야 돼요. 자, 10자 이상 썼더니 지금 색이 무슨 색으로 변경이 됐어요? 파란색. 네, 이럴 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모먼트를 등록을 했는데 제가 촬영한 거 그대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잡음으로 들리죠. 모먼트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전에는 소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소리가 안 나죠. 그래서 모먼트 만드는 방법, 쉽게 만드는 방법 우리가 했었거든요. 가운데 눌러주고 앱을 하나 찾도록 하겠습니다. 캡컷을 하나 불러오도록 할게요. 캡컷. 우리 한번 했었죠? 네. 캡컷 클릭해 보세요. 캡컷에서 새 프로젝트 더하기를 눌러줍니다. 더하기. 내가 모먼트로 만들고 싶은 거, 동영상을 만들고 싶으면 동영상을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 사진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사진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동영상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굳이 뭐 사진으로 안 만들어도 되는데 동영상 찍어놓은 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진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선택하면 이렇게 있는데 저는 꽃이 예쁘니까 꽃으로 하겠습니다. 네, 동그라미를 눌러야지 지금과 같은 창이 안 뜨죠. 네. 마음에 드는 사진을 여러 장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꽃 속에 고추? 꽃 속에 고추를 집어넣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사진을 내가 넣고 싶은 만큼 넣고 하단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수업을 하다가 빠르면 빠르다, 느리면 느리다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오디오 추가를 눌러주세요. 영상에 음악을 추가하기 위해서 오디오 추가 클릭. 면 하단에 사운드가 나오죠. 사운드 찾았어요? 네. 네, 사운드 클릭. 이 중에서 내가 찾고 싶은 걸로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클릭해서 들어보면 되겠죠? 클릭. 삽입을 할 때만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네,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들어가는데 오른쪽 끝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진이 더 길어요? 음악이 더 길어요? 사진이 네, 사진이 더 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늘려야 돼요. 그러면 선택을 해보고 늘려보세요. 이게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안 늘어나는데요. 안 늘어나죠. 줄일 수는 있어도 늘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음악을 다른 것을 하나 또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오디오를 불러오고 싶은데 없죠. 어떻게 해요? 화면 하단에 꺽쇠 2개를 눌러주세요. 2개. 2개 표시되어져 있는 거 눌러주면 사운드가 나오고 사운드를 눌러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마음에 드는 거 클릭하셔서 갖다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동을 할 때는 꾹 눌러서 이동을 하면 돼요. 이동을 했더니 지금은 또 어떻게 됐어요? 음악이 길죠. 제 거 같은 경우에. 음악 어떻게 잘라요? 음악 선택된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하얀색 선이 되죠. 이 중에서 분할을 하는 거죠. 분할을 하고 오른쪽 거 눌러서 삭제. 되셨죠? 분할. 됐나요? 분할하고 이쪽으로 해야지. 선택을 하고. 키네마스터보다는 조금 다르네요. 네, 그런 부분은? 틀립니다. 네, 했어요. 자,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편집, 오디오, 텍스트, 스티커가 나와져 있어요. 여기에서 텍스트, T를 눌러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추가, 첫 번째 거 눌러주세요. 텍스트 추가. 글씨를 쓸 수 있는 칸이 텍스트 입력에서 깜빡이고 있죠. 이곳에서 글씨를 써줍니다. 글씨를 쓰고 이동도 이렇게 가능하죠. 이동도 가능합니다. 네, 이동도 가능하고요. 지금 글씨가 안 보이죠? 그럼 빈 공간을 클릭하거나 여기 꺽쇠 모양 있죠? 채팅 위에 꺽쇠, 뒤로 이전 버튼 한번 눌러주면 이러한 글씨가 다 보이죠? 이 상태에서 내가 맘에 체크 버튼 한번 눌러주고요. 글자를 선택을 하면 텍스트 템플릿이 아래에 떠요. 텍스트 템플릿 눌러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다시 한번 떴네요. 글자를 선택을 하고 스타일. 네, 스타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하나씩 눌러보세요. 따로 테두리 이런 거 안 줘도 됩니다. 편집 효과, 말풍선, 애니메이션 내가 선택해서 주고 싶은 것으로 선택을 해주면 돼요. 저는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스티커 하나 주도록 할게요. 스티커 눌러서 내가 마음에 드는 스티커로 하나 주면 됩니다. 이렇게 키워주면 화면이 꽉 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체크 버튼. 커버도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장. 이해 안 되면 말씀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모먼트 이렇게만 할게요. 간단하게. 내가 더 넣고 싶으면 넣으시면 돼요. 스티커를 끝까지 끌고 가면은 더 많은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화살표 눌러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화살표 눌러서 내보내기 합니다. 네, 됐어요. 기타를 눌러서 네이버 블록으로 갑니다. 기타
있죠. 지금 화면 하단에 기타 눌러주세요. 요 네이버 블로그 클릭. 네, 네이버 블로그 클릭했더니 모먼트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글을 쓸 수 있게 해놨죠. 이것도 저장을 그냥 해놓도록 할게요. 화면 하단에 저장을 클릭해 주세요. 저장 클릭. 저장만 클릭 되셨어요? 네. 네, 다시 나가주세요. 블로그로 이동을 합니다. 완료 버튼 눌러주고요. 완료 눌러주고 다시 블로그로 이동을 할게요. 블로그로 아직도 오면은 저장 중이래요. 아, 그래요? 저장이 늦게 되네요. 네, 늦게 되죠. 월요일 날 3시 반에 시간 되세요? 백지연님? 아니요. 안 돼요? 27일이잖아요. 네네. 그죠? 네, 안 돼요. 안 돼요. 네, 내 모먼트 만들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저장 다 됐죠? 그냥 나가도 되려나? 저장이 안 되네. 저장하고 완료까지 하셔야죠. 그냥 가면 스스로 저장이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화면만 오래 이동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 아, 모먼트 만들기 클릭을 해주고요. 모먼트 만들기를 네네, 클릭을 하고 클릭. 요 네. 동영상 클릭. 화면 좌측 하단에 최근에 만든 게 올라와 있을 거예요. 최근에 만든 게 여기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선택을 하고 확인. 저는 올라와 아까 있어요. 만들기 앱으로 만드는 건 많아요. 지금은 이제 내가 만든 것처럼 음악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확인 눌러요? 네네. 여기서도 글자를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오, 올라온다. 올라왔다. 네. 아싸. 한번 등록해 보세요. 등록을 해요? 네. 다음으로 해야 되는가? 등록. 네, 다음. 다음. 여기서도 글씨 쓸 수 있어요. 다음. 자,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내용을 10자 이상. 네. 네, 모먼트가 등록이 되어지고 있죠. 노래도 잘 나오네. 네, 그럼 등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 모먼트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전 버튼 눌러서 나올게요. 이거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 모양을 눌러주세요. 화면 하단에 연필 모양이 있죠? 화면 하단에 연필 모양 클릭. 여기에서 좀 전에 저장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저장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2개를 저장하기 때문에 2라고 나와주는 거예요. 이거 선택을 해봅니다. 저장 2번. 숫자를 눌러서 제목 없음, 중랑구 맛집, 제가 이거 하다 말았네요. 이거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뭐야? 어디로 가야 이렇게 되는 거야? 나와져 있죠.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 안 보여. 안 보여. 연필 눌러서 글쓰기. 글쓰기. 그럼 또 네네. 이동을 해야 되네. 글쓰기 눌러주면 지금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뭐가 있어요? 저장에 있어요. 저장. 2개라고 되어져 있죠. 저는 임시로 저장을 해놓은 게 2개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장 2를 눌러요? 네네. 2를 눌러. 그러면 내가 저장해 놓은 게 불러와지죠. 다시 다른 거다 이건. 다른 거야, 다른 거.
이게 막 엉켰다. 숫자 눌러보세요. 저장 1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그게 다른 게 있어요. 이거 말고. 저장이 안 됐나 봐요. 아, 괜찮아요. 지금 하시면 되죠. 이렇게. 저장. 아, 저장을 했던 것을 가지고 오면 되겠구나. 네. 우리가 아, 지하철을 타거나 이동을 할 때 사진 이런 거 저장해 놓고 PC에 가서 글자를 치면 좀 빠르죠. 네, 그래서 사진 맞아요. 추가하는 방법은 알고 글씨 쓰는 방법도 알고 눈을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이모티콘이 있는데 이모티콘 보이시죠? 이모티콘 얘를 눌러보세요. 이모티콘을 눌러주면 내가 나의 기분이라든가 나의 감정 이런 것을 표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 맞게 2번을 눌러주면 이모티콘이 들어가죠. 맞죠? 네. 그리고 점 3개를 눌러주세요. 점 3개를 눌러주면 인용구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 인용구는 무엇이냐면 내가 중요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 포인트를 넣어주면 돼요. 여기가 중랑구 맛집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랑구 맛집. 그러면 일반적으로 쓰는 글꼴보다 이게 눈에 띄는 거죠. 그리고 내가 쌍따옴표로 했는데 지금 어디를 눌러주냐면 이 부분을 눌러주면은요.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인용구를 쌍따옴표로 바꿀 수도 있고 네모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글자의 크기, 글자 굵기, 그 다음에 이탈릭체, 글씨가 누워있는 거, 언더라인, 그리고 글자의 색을 다 바꿔줄 수가 있어요. 포인트로 잡아줄 때 사용을 하면 되고요. 글자 크기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이전 버튼 눌러주면 돌아오고요. 여기에 지도가 첨부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놀이공원을 가거나 음식점을 가거나 커피숍을 갈 때 장소를 추가를 해주면 블로그에서 더 점수를 주죠. 이 장소 추가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제가 이곳에 장소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점 3개 있죠. 이모티콘 옆에 점 3개를 눌러서 장소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장소. 더 여기가 미락이다 그러면 미락. 미락 선택하고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찾아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완료 버튼을 눌러주면 지도가 자동적으로 들어가요. 되셨나요? 됐습니까? 안 됐어요? 저는 핸드폰이 구동이 잘 안 돼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와이파이 됐어요? 와이파이는 잘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저장도 늦고 그 불러오는 그러면 것도 저장 늦고. 공간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 화면에서 손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세요. 화면에서 손을 아래로 내리고 톱니바퀴를 눌러주세요. 톱니바퀴를 눌러주고 위로 올려보세요. 위로 올려주면 뭐가 있을까요? 디바이스 케어가 나옵니다. 디바이스 케어 있나요? 네. 네, 클릭해 보세요. 이것을 자주 해주면 좋아요. 지금 저는 96에 100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나요? 백그라운드 앱을 정리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세요. 숫자가 뭐라고 써 있어요? 96. 96, 100. 저장 공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저장 공간 236.2 그리고 오른쪽은? 기가? 네, 오른쪽은 뭐라고 써 있어요? 제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아직 잠깐만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네, 이거 좀 손 보고 있어.
잠깐만. 해결. 오른쪽? 어디 오른쪽이요? 아니, 뭐가 디바이스 문제가 케어에 문제가 발견됐대요. 빨갛게 떴어요. 빨갛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핸드폰 손으로 한번 보러 가셔야 되겠네요. 지금 디바이스 케어가 나와서 배터리하고 저장 공간, 램이 잊고 쓰는 속도거든요. 램이 너무 느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지금 최적화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면 좋아요. 거기가 문제 같아요, 지금. 여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문제 있네요. 핸드폰에. 핸드폰에 빨갛게 떠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아, 이게 초록색으로 딱 떠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초록색이 안 떠요, 지금. 네. 그래서 구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완료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는 그만하고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고요. 스마트폰으로 바라보고 PC에 가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PC로 갈 거니까요. 해결했어요, 이제. 해결했어요. 어떻게 100%, 나왔어요? 100% 됐어요. 100% 됐어요. 거기에 저장 공간이나 램이나 뭐로 나와요? 저장 공간은 125기가 나오고 램은 3.7 그리고 완벽해요. 100%. 파랗게 125에 뭐로 나왔어요? 120 저장 공간요? 네. 125 GB 그리고 그리고 어떤 거요? 램? 아니 125 GB 다음에 그 옆에 네. 또 흐리게 써 있잖아요. 256. 그래요? 아직 있는데. 아니 이제 됐어요. 아까 그거 빨갛게 다 된 것이 다 초록으로 바뀌었고 100%다 떴어요. 완벽. 아, 그래요? 잘 이제 됐습니다. 된 것 같아. 아 이거를 안 해줬거든요. 아, 그거 주기적으로 해주면 핸드폰 속도가 빨라져요.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네네. 아 점 예. 3개, 이모티콘 옆에 점 3개 눌러서 우리가 인용구, 구분선, 장소, 링크, 파일, 글감, 템플릿, 내 모먼트, 음성 입력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음성 입력은 스마트폰에서만 돼요. 그래서 편리하거든요. 내가 이곳에 커서를 놓고 음성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커서 놓고 여기에 보이는 음성으로 해도 되지만 여기 음성 입력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를 눌러서 말해보세요. 있죠? 중랑구 맛집 미락은 음식이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입력이 완료되었대요. 그런데 화면에는 안 보여요. 아 그러면 말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네네, 말로 하면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해도 되고 여기 스마트폰에 이 기능을 이용해서 해도 돼요. 아 글씨가 중랑구 써지는 거예요? 맛집. 아니면 거기에 소리가 입력되는 거예요? 글자가 입력이 돼요. 타이핑으로. 아 글자가 네네. 타이핑으로요? 지금 아, 말하려면 누르세요 나오죠. 여기에서 네네. 중랑구 맛집 미락. 제가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 줌을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입력이 돼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음성 입력 누르고요. 전 지금 들어가야 되겠다. 네, 김나경님 어서 오세요. 글씨 써지죠? 스마트폰에서 웬만하면 음성 입력? 음성 네네, 입력? 음성 입력 점 3개 눌러서 음성 입력 맨 아래에 있죠. 네. 네, 그거 눌러서 하시면 돼요. 파일 첨부도 가능하고요. 글감을 눌러서 사진이나 책, 영화, 뭐 쇼핑, 음악, 뉴스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어요. 제가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뉴스에서 아 이거 들으니까 그 뭐야 대표님은 바라는 게 다 이게 써져 버려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네. 돼요. 신기하다. 네네. 그래서 힘들게 타이핑 손으로 하지 말고 음성으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려면 낭독을 많이 해야 되겠다. 발음이 좋게. 그렇죠. 음. 제가 글감 첨부해서 중랑구 맛집을 뉴스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했더니 미락은 없네요. 이거 나왔을 때 클릭하면 입력이 되는데 중랑구 맛집에 미락이 없어요. 그러면 넣어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제가 이 미락 집에 없으니까. 관한 건데 이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걸 넣으시면 안 돼요. 대표님 우리가 아까 지도 넣는 거 장소 클릭하면 된다 그랬죠? 네네. 네네. 맞습니다. 점 3개를 눌러주면 우리가 필요한 거 웬만한 건 다 있어요.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이거 저장 한번 눌러줄게요. 그리고 PC에 가서 오늘 블로그 꾸미기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쫓겨서 좀 못했는데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것을 공유를 중지를 하고 PC로 공유를 할게요.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PC 줌을 끄고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면 되죠? 네. 이거 계정 2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고 머리 아프다. 원래 하나만. 어려워요. 하나만 하는 게 좋은데 나는. 강의 중입니다. 강의 중이에요. 전화 드릴게요. 네. 이 2개 어려운데요. 우리가 전문적인 블로그를 사용을 하려면 구분을 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막 2개 하니까 막 헷갈려요. 여기다 그러니까요. 올리고 저기다 올리고 저기다 올리고 이곳에 올리고. 헷갈려. 아니 네, 막 로그인 하는 헷갈리죠? 것도 헷갈려. 아니, 정말 헷갈려서 난 못하겠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머리 복잡하게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돼요. 일단 구경만 해야 되겠다 오늘 막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헷갈린다. 조용히 네네. 공부하고 아니면 내가 조용히 지금 현재 해야겠다. 사용하고 있는 거에다가 하셔도 돼요. 화면 공유 해볼게요. 우리가 왕초보 블로그 하고 있는데 블로그 만들고 꾸미기 지난 시간에 하다 말았죠. 이거 어디 가면 있어요? 이 블로그 정보와 프로필 작성하기는 내 블로그에 가서 관리 탭을 눌러주면은 기본 설정, 꾸미기 설정,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내 블로그가 나와요. 그래서 내 블로그의 주소라든가 블로그명, 별명, 소개글 이런 거 입력을 어디서 해주냐면 관리에서 해주는 거예요. 수시로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고 삭제하고 이웃을 추가할 때 이웃 그룹 관리 또 서로 이웃을 맺었을 때 내가 수락을 해줘야 될 때는 어디서 하냐면 관리에서 해주는 거예요. 공지사항도 그렇고요. 그리고 방문하고 싶어지는 블로그로 꾸미기 위해서는 관리 탭에서 좀 전에는 기본 설정이었고 이번에는 꾸미기 설정입니다. 꾸미기 설정에 가면 스킨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세부 디자인 리모컨 설정을 할 수 있고 타이틀 꾸미기, 스킨 적용하기, 레이아웃과 위젯 설정하기, 홈페이지형 스킨 블로그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블로그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스킨이라고 해요. 스킨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내가 선택을 해주면 그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디자인 설정, 레이아웃, 위젯 설정, 세부 디자인, 타이틀, 글, 댓글, 스타일, 그리고 퍼스널콘이 있어요. 퍼스널콘이 뭔지 아나요? 몰라요. 댓글 달았을 때 옆에 뭐 꽃이나 나비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을 퍼스널콘이라고 해요. 뮤직, 폰트, 네이버 페이, 선물 내역. 저 오늘 네이버 페이 통장 연결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관리해서 하는 거고요. 모바일 블로그 앱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컨텐츠를 풍성하게 꾸미려면 글감을 활용을 하시면 돼요. 좀 전에 점 3개 눌러서 나왔잖아요. 그 글감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템플릿을 활용하거나 사진 편집을 하시면 되는데 검색 상위 노출은 조금 이따 시간 되면 할게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로 왔어요. 제가 지금 화면이 이렇게 생겼죠.
어때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전문적인 블로그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이렇게 놓으면 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꾼다고 했죠? 글쓰기는 글쓰기 관리해서 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 이거 뭐예요, 사람들? 아, 이거 뭐야,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예쁘게 꾸며주려면 관리로 갑니다. 관리로 가기 전에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글을 클릭을 했을 때 댓글을 누가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없어서 제가 보여줄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만약에 댓글을 하나 달아보도록 할게요. 의자가 편하고 좋아요. 등록. 했더니 여기에 슈퍼리치에서 의자가 편하고 좋아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관리에 가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에 가서 처음에 나온 게 기본 설정. 기본 설정에서 블로그, 우리가 블로그 주소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블로그 기본 정보에 있는데 이것을 지금 자기 거 다 카피해서 올려주세요. 어디에 올려요? 일기 블로그 챌린지 있죠? 여기에다가 공유를 해주세요. 블로그를 썼으면 이걸 공유를 해주셔야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가서 댓글을 달죠.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돈 낸 금액에서 50% 환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환불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우리 백지원 성님 혼자예요. 그 블로그명은 써주면 되겠죠. 라이프 코치라고 썼고요. 저는 별명 슈퍼리치 다 돈과 관련해서 썼어요. 그리고 소개글 일상과 쇼핑몰입니다. 블로그 주제 그리고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를 저는 이 목걸이로 했고요.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는 귀걸이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마이잼 주얼리를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블로그에 이 마이잼 주얼리를 해서 이게 많이 주면 뭐 40% 이렇게 주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수익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블로그 정보 밑에 프로필 정보, 이거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죠. 이름을 공개할 건지 안 할 건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 에디터 설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에디터 2.0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홈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데 영어로 나와요. HTML 태그 나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못하고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번 단계에서는 이걸 안 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스마트 에디터 1입니다. 저는 서체를 핸드폰에서 보기 편하라고 나눔 스퀘어의 사이즈는 19로 했어요. 그리고 내가 글자 색을 선택을 해줄 수도 있고요. 글자 정렬, 왼쪽, 가운데, 오른쪽 정렬. 나에 맞게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스마트폰에서 보는데 글씨 사이즈를 만약에 11로 했다. 13으로 했다. 그러면 보는 사람이 눈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꿔주시면 좋고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블로그 초기화가 있어요. 7일 이내에 블로그 초기화 신청을 하면 블로그를 다시 초기화 원점으로 해줍니다. 스팸 차단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이디 차단, 그다음에 차단된 글의 목록을 볼 수도 있고요. 댓글 안붙글 권한. 그래서 안붙글 쓰기 설정은 비밀 글쓰기만 허용한다 그러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웃 그룹 관리가 있어요. 네, 이게 저의 이웃이죠. 두 번째 블로그의 이웃입니다. 얼마 없죠? 14명밖에 없어요. 이거 추가하는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를 추가한 이웃이 네, 이만큼 있네요. 이웃 신청을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서로 이웃 맺기. 네.
6명 있는데 이웃하고 싶어서 두드리고 갑니다. 이렇게 써져 있네요. 우리가 부르고 이웃 신청을 할 때 이렇게 글씨를 써주면 좋아요. 그냥 우리 서로 이웃해요 하면 성의가 없어 보이죠?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한미타올 같은 경우에는 이웃님의 글을 읽고 블로그로 서로 교환 발전할 수 있는 이웃이 되고 싶어 서로 이웃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까다로운 사람도 나한테 맞다 싶으면 수락을 해주고 나는 이분하고 이웃을 안 하고 싶다 그러면 거절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김나경님 우리 서로 이웃해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 수락하면 되겠죠. 그래서 경제 습관 그룹 추가를 제가 경제 습관으로 해놨어요. 그랬더니 경제 습관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 네, 이웃 그룹 관리를 눌러봤어요. 그러면 아까는 14명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수락을 해줬기 때문에 20명이 됐죠. 여기 20명 된 거 보이죠? 그래서 기본 설정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꼬매기 설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매기 설정은 네이버가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시면 돼요. 나는 이것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화이트 레벨 선택을 하고 미리 보기 해주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화면으로.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X를 눌러주시면 돼요. X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서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클릭을 해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것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얘를 미리 보기를 해놓는 거죠. 미리 보기. 그러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거 알 수 있겠죠? 색이 요거예요. 그러면 난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 보세요. 있고 이렇게 쭉 바뀌었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관리로 가면 됩니다. 관리에 가서 꼬매기 설정. 내가 마음에 드는 곳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나는 가을 숲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가을 숲 미리 보기 눌러서 어떻게 바뀔 건지 이렇게 한번 보시고 적용 버튼을 해주면 돼요. 확인. 제가 2번씩 하는 이유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관리에 가서 이 관리를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꼬매기 설정. 이번에는 내 스킨 관리 이거 건너가고 디자인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 있어요. 지금 레이아웃 이것은 뭐냐면 이 테두리 지금 내 블로그가 이렇게 생겨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마우스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다시 내 블로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블로그를 클릭을 하면 화면이 지금 뭐가 있어요? 슈퍼리치 여기 이웃들 요것만 있잖아요. 그쵸? 하면 이게 끝이에요. 이웃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꿔주냐면 제가 여기에서 꼬매기 설정에 가서 레이아웃 위젯 설정에 가서 지금 어떤 것이 선택이 되어져 있냐면 요것이 선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거 연두색. 근데 나는 이것이 싫어. 우리가 많이 보는 거 난 이것이 좋아. 그러면 이 레이아웃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뉴가 왼쪽에 뜨고 오른쪽 글 영역이 넓게 나오는 거죠.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첫 번째 걸 선택을 했더니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것을 하시면 되고 나는 3단짜리가 좋다. 그러면 3단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 앞에 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오른쪽에서 2번째 것도 많이 선택을 하세요. 내가 선택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이아웃 설정을 할 때 중앙을 정렬할 건지 좌측을 정렬할 건지 글 영역은 넓게 할 거냐 보통으로 할 거냐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이드바도 있고 타이틀 여기 타이틀이 아까 라이프 코치라고 나오는데 이거 체크 해제하면은 이 타이틀 안 나옵니다. 타이틀 빼는 거예요. 하면 나오죠. 카테고리 이웃 네
여기서 사업자 정보를 입력을 해놓으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편하겠죠. 위젯 사용 방법, 블로그 정보, 네이버 로그 체크되어져 있는 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넣고 달력을 넣고 콩 저금통 이런 것을 넣고 싶다 그러면 넣어주면 되겠죠. 왼쪽에 보면은요. 콩 저금통 달력 지도 나와져 있는데 이것을 X 버튼 눌러주면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넣고 싶다 그러면 체크를 해주면 돼요. 지도, 달력, 또 무엇을 넣을까요? 시계, 날씨, 환율, 뭐 명언, 방문자 그래프, 뭐 CCL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을 넣고 싶다 그러면 체크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미리 보기. 네. 미리 보기 했더니 아까하고는 화면이 틀려졌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지도 보기도 나오고 시계도 나오고 요 환율도 나오고요. 명언도 나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줬더니 풍성해졌어. 네네. 풍성해졌어요. 네, 풍성해졌죠. 그리고 얘를 다시 닫으면 되겠죠.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적용 버튼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네,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풍성해졌는데 다시 관리에 가서요. 같이 따라서 해보면 좋아요. 레이아웃, 위젯 이거 설정을 해줬죠. 이렇게 위젯 직접 등록도 할 수 있는데 이거 조금 영어 써있고 막 왔다 갔다 복잡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디자인 설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디자인 설정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라이프 코치가 이렇게 회색, 노란색, 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색을 내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파란 하늘을 눌렀더니 그림이 파란 하늘로 이렇게 변경이 됐죠. 그래서 배경화면을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나는 이 지붕이 마음에 든다 그럼 지붕으로 하면 되고 에펠탑이 마음에 들면 에펠탑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걸로 할게요. 이 지붕 있는 걸로. 그리고 타이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눌렀더니 지금 이 사이가 굉장히 넓죠. 파란 색깔 이 지붕 사이가 이것을 줄여주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20까지만 폰트 사이즈가 20까지만 가능하고 100 미만일 경우에는 폰트 사이즈 20. 그러면 이거 넓이를 영역을 넓혔다 줄였다 하는 건 뭐예요? 이거거든요. 이걸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제목이 지금 라이프 코치가 20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숫자를 더 크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50으로. 50까지. 네. 글꼴도 변경을 가능하고 얘를 가운데로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뭐 좌측 상단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내가 조절해 줄 수가 있고 네이버 메뉴 디자인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기 상단만 바뀐 거거든요. 나는 이 디자인이 싫다. 그러면 뭘로 해요?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지금 앞에서 스킨 배경을 뭐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건데 이 배경으로 해줬더니 이 타이틀만 이렇게 되는 건데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스킨 배경을 바꿔주고 싶어요. 단색 배경으로 그러면 다시 스킨 배경으로 가서 컬러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냥 흰색이 깔끔하고 좋다 그러면 이게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틀에 와서 내가 여기서 타이틀 적용해 주고 싶은 타이틀이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나뭇잎으로 선택을 해줬어요. 저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메뉴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 메뉴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제가 표시 나게끔 이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빨강색으로 표시를 했더니 어디가 바뀐 거예요? 여기 오른쪽 보라색을 눌렀더니 보라색 내 마음대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보기 편한 대로. 이걸 선택을 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남들과 차별화된 것을 원한다면 내가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블로그 메뉴를 보도록 할게요. 블로그 메뉴가 지금 얘 왜 벌벌 떠네요. 블로그 메뉴가 지금 빨간색 표시나게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했더니 이 프롤로그 블로그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선택해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번까지 있네요. 10번까지 있는데 마음에 드는 색깔로 원하는 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고 좀 생뚱맞긴 하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박스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박스가 이렇게 생겨졌는데 얘를 나는 이걸로 줘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 박스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한번 이거 부르고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꾸며보세요. 이렇게. 네. 남들과 차별화된 걸 하면 좋겠죠. 남들과 똑같은 거 하는 것보다. 그리고 컬러로 할 수도 있고 직접 등록할 수도 있고 구성 박스 카테고리가 나오죠. 카테고리가 빨간색. 그러면 여기 카테고리 빨간색. 얘를 눌러주면 파랑색. 얘는 이렇게 검정색이 되는 거죠. 네,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룹 박스. 그룹 박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좌측에 이게 그룹이에요. 여기 목걸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와지는 게 이게 뭐냐면 그룹 박스. 네, 제가 연두색을 눌렀더니 이렇게 바뀌죠. 네, 이렇게 바꿔주는 걸 그룹 박스라고 하고요. 글, 댓글, 스타일. 댓글을 다는데 나는 글 제목과 글 댓글을 요 색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요 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내가 선택을 해서 이걸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가끔가다 사람들 왜 제목이 빨간색 저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로 이걸로 해놓을게요. 저는 파란색 하셔도 되고 마음대로 검정색으로 해놓으면 이 화면이 이렇게 검정색이 되는 거예요. 뭐 왜 빨간색이 뜨냐, 왜 파란색이 뜨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글, 댓글, 스타일을 가서 찾아서 해주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프로필. 프로필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건데 슈퍼리치. 네. 여기 잘 안 보이죠? 여기 다 색이 먹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보이고요. 이 부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주고 싶다 그러면 노란색. 이렇게 색상을 바꿔서 줄 수 있고 RSS 블로그 로고 위젯도 줄 수 있고 스킨 배경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내가 얘를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적용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 블로그는 앞으로 이렇게 변한 게 되겠죠. 그리고 관리에서 꼬매기 설정. 여기 보면은 아이템 설정 요거예요. 요거 제가 아까 댓글 달았을 때 나온다는 게 뭐냐면 이 퍼스나콘입니다. 퍼스나콘 댓글의 사용이 하나도 없죠. 근데 댓글용 퍼스나콘 댓글에서 기본 퍼스나콘을 함께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 네, 무료 퍼스나콘 전체 보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이런 거 보셨죠? 댓글 쓰는 거 옆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나는 남자든 여자든 뭐 나는 식물을 좋아하니까 저는 식물. 뭐 꽃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무료예요. 이거. 마음에 드는 걸로 담아주시면 되겠죠. 감자돌이 반지. 네. 우리 모두 다이아몬드 반지를 향해서 우는 바다요. 반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비소년. 동물. 네, 저 토끼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블로그에 담기.
대표 퍼스널콘으로 설정. 네, 지금 확인하시겠습니까? 확인. 댓글에서 쓰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쓰면? 그렇죠. 내가 설정을 음. 해놨으니까 이거 대표 사용 중으로 이 멧돼지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이거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 댓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블로그 어디에 댓글이 달렸을까요? 댓글 그동안 없던 곳도 다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댓글에? 없던 것은 안 나오네요. 없던 것은 다시 달 때만 앞으로 나오나 보다. 쓰는 거, 앞으로 쓰는 거. 제가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녹물 제거. 이거 안 나오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뭔 그래서 일이래? 퍼스널콘을 쓰면 이렇게 나오는데 안 나오죠? 설정이 안 됐나? 왜 그러지? 다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배우라고 네, 좋은 맞습니다. 기회를 주셨군요. 그래요. 퍼스널콘 가서 여기 대표 퍼스널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안 나오네요. 유지됩니다. 댓글 퍼스널콘 사용. 댓글의 사용. 댓글의 사용인데 왜 안 나올까요? 깡. 선택하고 댓글의 사용. 댓글의 사용 맞는데. 그럼 퍼스널콘 전체 보기에서 하나 더 다운받아 볼게요.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사탕. 네, 말풍선. 아싸 가오리 이런 된장. 깜놀. 아싸 가오리가 좋겠네요. 이거들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블로그에 담기. 지금 확인. 이 중에서 대표로 쓰는 걸 하나만 설정을 하는가 보다. 그죠? 댓글의 사용. unbelievable. 여자 남자 몰라요. 그럴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댓글의 사용. 자, 한번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나와라.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나와라. 내 나와라. 블로그. 자, 클릭. 될 것 같은 예감. 좋았어요. 댓글 아닌데요. 예, 나오는 게 정상인데 왜 안 나오네요? 아직 안 다루셨잖아요. 여기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아, 달아놓은 것도 다 변경이 될까요? 잠깐만, 이게 뭐죠? 스마트폰. 스마트폰 강사 김영수. 김영수입니다. 자, 등록.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자, 그럴까요? 보세요. 제가 다른 블로그에 한번 가서 볼게요. 왜 안 달리는지. 차별을 하고 있네요. 자, 블로그. 내 블로그. 자, 여기서 누가 댓글을 하나 달아놨어요. 여기 십시일강 여기 보이죠? 이거. 네네네. 아, 이게 그렇게. 퍼스널콘이에요. 네네. 이분은 이게 퍼스널콘이고요. 동행 큐어. 이게 퍼스널콘을 달아놓으면은 이렇게 아, 나오죠. 개인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르게 왜냐면 이건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나오는 거고요. 제가 여기에서 관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에서 꼬매기 설정, 퍼스널콘. 제가 이걸로 선택을 해놨거든요. 요거 댓글, 대표 네. 퍼스널콘. 그러면 얘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감자돌이. 그러면 블로그에 담기.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네, 가지고 있으니까 대표로 선택하면 되겠죠. 대표.
대표 퍼스널 콘. 아니, 대표인데 이게 왜 나오죠? 미리 보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쓰면은. 네네네. 그런데 이걸 해제하고 이 감자돌이 남자들이 블로그에 담기가 아니라 오늘 본 이렇게 나오는 건데 확인.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은 체크를 하면 저기 대표가 되는 것 같은데요. 표시가 아까 지금 대표 저기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얘한테 시간 이안 바뀌죠, 안 바뀌죠. 이게 사소한 블로그가 게 중요할 오류인가 수도 봐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오류일 수도 있어요. 네네. 이거 블로그 오류인가 봐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네. 안 되는 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면 안 되니까요. 네. 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네네. 그거는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수시로 로직이 바뀌고 또 적용이 네. 되고 또 적용이 안 되고 이러니까 맞아요.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만 알면 되겠죠. 네, 블로그에서 네 블로그. 그래서 관리 꾸미기 설정이었죠. 여기서 퍼스나콘이 왜 안 됐을까요? 이게 지금 이 가오리가 되어져 있어서 가오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적용이.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글 동영상 관리. 이곳에서 풀 로고 관리 원하는 글 목록으로 꾸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메인 아니면 이미지 목록 변경을 해줄 수도 있고요. 글을 강조할 거냐 아니면 이미지를 강조할 거냐 선택을 해주면 돼요. 저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 지금 화면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미지로 이렇게 먼저 바뀐 거죠. 3개밖에 안 썼나 봐요. 이미지로 이렇게 변경된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는 글하고 쭉 나왔었는데 이게 바뀌었죠. 그리고 그래서 풀로그 기록하고 공유하는 기본 메뉴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관리를 여기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추가할 수도 있고 구분선을 넣어줄 수도 있죠. 구분선 추가 하면 여기에 이렇게 구분선이 들어가요.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 내가 여기서 카테고리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고 제가 얘를 블로그형으로 하면 이미지 하나에 글이 쭉 나오는 거고 앨범형으로 하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을 해서 정해주면 됩니다. 저 오늘 애드포스트 돈 들어왔어요. 어떻게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5만 원 이상이 되면은 돈이 들어와요. 통장으로 자동으로. 이 애드포스트 설정 우리 조혜숙 쌤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거 맞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드포스트는? 이게 여기 등록을 보면은 하는 거예요? 광고가 붙어요. 그리고 애드포스트 방문자 수가 많고 가입이 가입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데 나는? 확인. 가입을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관을 온 김에 다 하겠습니다. 애드포스트 회원 가입하기, 전체 약관 동의하기, 다음 단계. 네, 아이디하고 이름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 단계. 근데 애드포스트에 이미 가입된 계정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저는 지금 2개를 쓰기 때문에 하나가 가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개는 안 준다. 하나만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애드포스트 하면 돈이 들어와요. 방문자 수가 이미 존재 있다고 나오네. 딴 데서 했나? 하셨어요? 기억이 없어요. 근데 되어져 있다고 나와요? 네. 그럼 가입하신 거죠? 뭔지 모르고 했겠죠. 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내 블로그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일간 현황이 나오죠. 일간 공감수, 댓글수, 그래서
날짜를 클릭을 하면 내가 보고 싶은 날짜에 클릭을 해보면 조회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있겠죠. 9월 2일 날 3으로 쭉 올랐네요. 이때가 뭔 날인지 모르겠는데 오늘이 수입이 24일입니다. 빵이라네, 빵. 네. 이게 어떻게 하면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방문자 수가 많아야 돼요. 아, 많으면 생겨요? 몇백 명 그리고 돼야 돼요? 노출된 게 많아야 되고 검색률이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전문적인 블로그를 써야 돼요. 곧 될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보세요. 저한테 빵이에요. 빵. 빵. 네네. 현재 잔액 빵. 현재 잔액방? 네, 지급액 빵. 전환 가능 빵. 빵빵빵. 아, 그러면 아직 저기 된 게 없어요. 그 꾸준하게 찾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아, 최적화된 블로그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거에 미치지 못한 거죠.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네. 아, 네. 지금처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엉덩이가 편한 의자 시리즈 이게 조회수가 2명 있고 이렇게 기간을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날짜에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보여주는 게 되겠죠. 그리고 네이버 PC로 검색한 게 많아요. 모바일로 검색된 게 별로네요. 그리고 조회수 조회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 건을 조회했대요, 어제. 그리고 순 방문자 수 1명. 그러니까 공간만 띡 밖에서 누르는 게 아니라 순 방문자 수가 몇 명인지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방문 횟수. 네, 평균 방문 횟수. 네, 따져보니까 1.6. 전체 중에서 서로 이웃이 방문한 사람이, 서로 이웃 관계 맺은 사람이 방문한 사람이 파란색.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이웃. 네, 지나가는 사람이 방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서로 이웃이 방문을 했느냐, 아니면 피웃이 방문을 했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재방문율을 보는 거예요. 재방문율. 재방문율이 많네요. 대박. 2.8%. 그리고 평균 사용 시간. 이 평균 사용 시간이 길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체류 그러면 시간이 글을 많아야 길게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겠네요. 길게 써야 돼요? 글을? 길게 쓴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자꾸 엮어야 되는 거죠. 그 블로그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여기 평균 22S는 뭐냐면은 22초 평균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블로그에서 오래 있으면 좋은데 22초. 그리고 일간, 주간, 그 다음에 주간을 따졌더니 1M 30초. 그러니까 1분 30초를 머무른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너무 짧은 거죠. 이러면은 돈 벌기 힘들죠. 그죠? 그리고 월간을 봤어요. 월간 1분 17초. 네, 이거 블로그 관리를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 사용자 분석. 길게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니, 많이 써야 길게 되겠다. 쓴다고 해서 사람이 다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이웃을 맺을 때도 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하고는 이웃을 맺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것저것 다 이웃을 맺죠. 자, 방문 분석을 보도록 했고요. 사용자 분석에서 유입 분석을 볼게요. 내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PC로 100% 들어왔죠. 검색 유입, 사이트 유입. 네, 없어요. 신기하죠? 그다음에 시간대 분석을 해봤어요. 시간대 분석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 블로그가 몇 시에 많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봤더니 11시 2명, 3시, 새벽 3시에도 들어오네요. 대박이다. 왜 새벽 3시에 잠도 안 자고 들어오는 거죠? 시간대별, 불면증이지. 그리고 시간대별 어떻게 들어오는지, 시간대별 유입 경로, 그다음에 성별, 연령 분포, 누가 내 블로그를 찾는지 그것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0세부터 12세까지 그래서 60대 이상에서 이렇게 딱 보여줘요. 그런데 지금 방문자 수가 5 미만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내 걸 보고 싶으면은 관리에 가서 내 블로그 통계 이것을 조회를 해보시면 돼요. 성별, 연령별 분포,
5 미만은 제공을 안 한대요. 기기별 분포. 네. 없어요. 이웃 방문 현황. 여러분 걸 궁금하시면은 여기 내 블로그 통계 여기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증감수. 몇 명의 이웃이 증가했느냐. 이웃 추가수. 오늘 아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명이 추가했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이웃 증감 분석. 5 미만인 경우에는 안 돼요. 예, 동영상 우리가 국가별 분포도 보여주고요. 동영상 분석을 보여주는데, 네, 동영상도 언제, 영상 순위가 몇 순위가, 내가 올린 동영상이 1등인지 2등인지 이것도 볼 수가 있고요. 유입 경로라든가 검색 유입 분석, 채널별, 시간대, 연령별, 국가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관리해서 내 블로그 통계. 그러면 오늘 밤 잠자지 못하고 이제 이거 지켜봐야 되겠죠.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리고 시청자를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여자가 많은지 남자가 많은지 신규 시청자 수가 있는지 아니면 재방문 시청자 수가 많은지 볼 수 있죠. 네, 순위에서 조회수, 공감수 이거 한번 쭉 보시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이웃이 없어요. 그러면 이웃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웃 찾아가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검색을 하셔야 돼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똘똘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누구냐면 박형근, 예를 들어서 박형근 블로그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분이 누구예요? 이 사람 아니네. 처음 들어봅니다. 예, 제가 찾으려고 했던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아. 땡큐 코로나. 이분은 아닌 것 같은데 긴가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영업 멘토네요. 그러면 이분을 이웃 추가를 하는 거죠. 이웃 추가. 그리고 나서 서로 이웃을 맺습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14일간 김영숙입니다. 네. 이거 안 쓰려고 했는데 불러줘서 쓰는 거예요. 네. 좋은 글이 많아서 이웃 신청합니다. 이웃 안 하시면 후회될 겁니다. 네. 이웃 안 하시면 후회합니다. 네, 이렇게 쓰고요. 네. 네. 이것을 매번 이렇게 쓰면 힘들잖아요. 그죠? 이것을 복사를 하는 거예요. 컨트롤 C. 그리고 다음. 받기. 그러면 이분한테 가서 이제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증거를 하나 남겨주면 좋겠죠. 네, 공감 하나 눌러주고. 생각의 비밀. 많이도 썼네요. 네. 생각의 비밀. 포스팅.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등록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이웃 친구 맺는 방법. 여기 공감수가 23개잖아요. 그러면 여기 꺽쇠 있죠? 꺽쇠를 눌러주세요. 꺽쇠를 눌러주면 이웃 추가할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와우, 횡재한 거죠. 이웃 추가. 클릭하고 서로 이웃을 맺습니다. 다음 여기에다가 컨트롤 V 복사한 거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그리고 네. 그래서 다음 이거 했네요. 이웃 추가. 이렇게 해서 몇 명을 하냐면 하루에 100명씩 한번 해보세요. 근데 무조건 서로 이웃을 해야 돼요? 그냥 이웃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웃하면 나한테만 오는 건데요. 서로 이웃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웃이 되는 거죠. 이웃하면은 나는 그 사람한테만 그 사람 그러면 글을 나만 볼 수 있는 상대방은 거죠. 제가 이웃을 한 걸 모르는 건가요, 그러면? 당연하죠. 의미가 없구나. 아니 근데 이제 김미경이나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안 하죠. 서로 이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안 한다고요. 유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서 100명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이웃수가 100명이 되겠죠. 네. 그리고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하면 좋아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100명 하면은 한 달이면 몇 명이에요? 3,000명? 3,000명인데 서로 아니, 3,000. 이웃을 안 해줄 확률 50% 하면은 1,500명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50%도 안 되지요. 제가 네. 해보니까 안 돼요. 저는 이웃 추가를 하면 다 맺어주거든요. 저는 이웃 추가를 해본 적이 없고요. 그냥 이웃만 했어요. 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친구가 안 생기잖아요. 내가 그냥 블로그를 이웃만. 열심히 써도 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홍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이웃만 대박 많이 했어요. 아,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바꾸세요. 그냥 이웃만 해도 다 같이 보는 줄 알았죠. 저쪽에서.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웃을 맺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분은 안 되죠, 지금. 왜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인원이 이웃 너무 신청을 많아서. 받지 않는 이웃이에요. 나는 내가 필요한 사람 아니면 이웃 안 받겠다고. 내가 이거 체크했는데 막 안 된다 그러면 아, 왜 안 돼? 이러지 말고 아, 이 사람은 이웃 신청을 안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시면 됩니다. 이사 가라 그래. 이사 가라. 아, 이사를 어디로 가라고 할까요? 아, 필리핀으로 보내야죠.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웃을 맺는 것도 좋은데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은 서로 이웃 신청을 안 해도 내가 이웃으로 해놓으면 그 사람이 올린 글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네이버 블로그에서 우리가 이제 글쓰기를 해놨잖아요. 글쓰기를 볼게요. 글쓰기를 했더니 오른쪽 상단에 저장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이 저장이가 뭐예요? 내가 임시로 저장해 놓은 글이 2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 2를 눌러주면 여기에 나오죠.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저장해 놓았던 글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지난번에 보니까 이거 잘 하더라고요. 이거 이미지 배경을 넣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네, 배경을 직접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거로 넣어주시면 돼요. 위치 이동도 이렇게 눌러서 가능하고요.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빼주고 그림도 지난번에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끌고 가면은 그림이 들어가는데 이 그림 밑에다가 뭐라고 써주면 좋아요? 중랑구 맛집 이랑 동부시장 맛집 중랑역 맛집 근데 그림 크기가 핸드폰으로 했을 때 크기를 똑같은 크기로 맞추고 싶은데 그거는 잘 안 되던데요. 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컨트롤 C 눌러서 우리가 그림도요, 이 사진에도 이것을 다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검색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넣어줘야지? 제목을 다 붙여줘야지. 네네, 제목을 다 붙여주세요. 어떤 제목을 붙여주면 좋아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 검색, 여기, 제목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제목에 붙어 있는 거. 중랑구 맛집 추천 미락 한정식 강추 중랑역 맛집. 네, 여기에다가 동부시장 거기가 동부시장 근처거든요. 동부시장 맛집. 추천. 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것이 상위 노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알죠?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네네, 맞아요. 됐습니다. 여기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해놓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중량구 맛집. 네, 중랑구 맛집. 미락. 중랑구 맛집 미락 지난번에 한번 했었나요? 네. 네, 그러면 동부시장 맛집. 네, 여기 중랑 동부시장 맛집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왜 여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중랑 동부시장 맛집, 중랑 동부시장, 그러면 중랑 동부시장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검색될 확률이 그냥 동부시장 맛집하고 중랑 맛집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이게 검색을 해봐야 되겠죠. 명목본동 동부시장 맛집에도 나오네요. 그러면 내 것을 어떻게 써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중랑을 같이 써주는 게 좋겠죠. 중랑 동부시장 맛집 이렇게. 그리고 이 지도를 넣을 때 중랑이 여기서 아니고 중랑 아니야, 랑. 리을, 괜찮았나요? 야야. 이게 맞아요. 중랑이, 중랑. 중랑구예요. 중랑 아니에요? 네네, 중랑구. 중랑구예요. 네. 스티커는 여기서 동영상을 쭉 넣으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이 사진을 전화를 연결할 수 있게끔 그것도 했었죠? 아니요. 안 했나요? 이 중랑구 만약에 맛집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미락 네 클릭 중랑구 이렇게 하지 말고 미락 네, 여기 전화번호가 여기 나와 있죠. 생선회 중랑구 전화번호 있어요. 밑에. 여기 다 밑에 있네요. 어디요? 여기 미락 있어요. 한식. 여기도 있고, 다 있네, 거기가 여기. 중랑구니까 중랑구 걸 넣어줘야 되거든요. 아, 근데 여기 없네요. 그냥 연습용으로 하면 되죠. 네, 연습용으로 그냥 네, 한번 전화번호 눌러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곳에 이 그림을 눌러서 연결을 해주고 싶어요. 이것을 클릭을 했을 때 그러면 얘를 만약에 이곳에 연결을 한다 그러면 이 사진을 더블 클릭 해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사진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T를 눌러주세요. T를 눌러서 텍스트 추가 사진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얘를 좀 더 크게 사진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완료 버튼. 자, 그러면 이 사진을 클릭했을 때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럼 이 사진을 클릭을 하고 여기에 보면은 연결이 있죠. 링크 입력 열기 이 부분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다가 무엇을 입력해요? 전화번호가 텔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010 123 1234 이렇게 하고 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사진을 클릭했을 때 바로 전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사진이 별로 안 넣네요. 얘를 빼는 방법, 얘를 다시 빼볼게요. 사진이 별로 없어서. 한번 클릭하면 이게 초록색 모양이 끌려져 나오는데 여기에서 선택하고 이 사진을 선택을 해서 링크를 연결하는 방법. 이 링크 입력 열기 하고 이 사진을 클릭을 했을 때 제가 오픈톡방으로 초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링크 주소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링크 주소도 입력이 되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내 블로그를 이분들이 이거 눌렀을 때 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블로그 주소를 복사를 하는 거죠. 복사를 하고 여기서 이 사진을 클릭을 했을 때 붙여넣기? 네, 붙여넣기 하고 체크 버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보여요? 연결됐다는 고리가 보이죠? 속임수네. 네네. 당했다, 그런데 이것을 끌린다. 써놨을 때 뭐 어디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죠. 안 써놓으면 모르잖아요. 여기도 클릭을 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해놓으면 좋아요. 여기도 연결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아까 무엇을 물어보셨냐면, 자, 얘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네, 초록색이 나왔을 때 나오는데 이것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여기 이거 사진 편집 눌러도 되거든요. 더블 클릭. 그래서 이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자르기 회전이거든요. 이것을 눌러서 내가 똑같은 비율로 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16대 9, 뭐 3대 2, 1대 1. 네, 여기서 정해주면 되는 거죠. 사진을 선택을 하고 하나는 되는데 전체로 다 하고 싶을 때 같은 크기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네. 4대 3으로 하고 싶잖아요. 이제 핸드폰이니까 3대 4로 할게요. 핸드폰으로 3대 4로 하고 싶다. 아유, 먹을 풍미가 떨어지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4대 3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적용해 주고요. 그러면 4대 3으로 잘렸죠. 나도 이 사진을 김치 사진을 4대 3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고 4대 3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적용. 면 내가 나왔다 들어갔다 안 해도 되고 이 안에서 4대 3으로 다 바꿔줄 수 있는 거죠. 하나하나 여기에서도. 다 해야 되는 거구나. 그죠? 예, 하나하나 다 해줘야 돼요. 그 여기에서도 쭉 4대 3. 이렇게. 핸드폰으로는 어렵겠네요. 이건 PC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핸드폰에 되나 볼게요. 제가 핸드폰으로 크기 조절 일부러 하지 않았거든요. 클릭. 여기서도 자르기 회전이 있어요. 핸드폰에도 있네. 똑같이 비율로 자르는 똑같이 거. 있어요? 네, 있어요. 거기서 똑같이 기준으로 삼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비율들이 다 4대 3으로 잘렸어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갈 수 있고 이것을 등록을 하려면 발행 눌러주면 되겠죠. 내가 여기서 일일이 일상 속으로 여기다가 중랑구 맛집 엔터 쳐주면 되고요. 여기서 내가 중랑 띄우고 동부시장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태그를 쓸 때는 붙여서 써야 돼요. 띄우지 말고 중랑 동부시장 맛집 이렇게 중랑역 띄어쓰기 하면 안 됩니다. 맛집 미랑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공지사항으로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은 공지사항에 5개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공지사항에 5개까지 넣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블로그 카페를 공유할 때는 내가 본문을 허용해서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눌러주면 돼요. 링크만 허용하겠다 그러면은 링크 영어로 된 거 있죠? 그것만 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눌러서 본문을 허용으로 해놓으면 모든 것을 이렇게 블로그에서 보는 것처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발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발행을 하면 되고요. 현재 발행을 할 거냐 아니면 예약을 해놓을 거냐. 우리가 블로그를 할 때 쭉 임시 저장해놨다가 바로바로 막 올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예약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약을 일정한 시간 단위로 해놓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해놓으면은 블로그가 품질에서 저하시켜요. 이거 어디서 캡처를 해왔구나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뭐 내일 올린다든가 아니면 몇 시간 띄워서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죠. 예약을 걸어놨다가 발행. 자, 그리고 한 가지, 30분 넘었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블로그를 쓰면 이거 콩 기부를 받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다 지워버렸는데. 기부. 그거 받아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좋아요.
어디다가 받아요? 어디다가 받냐고요? 네, 한 번도 안 받았거든요, 저는. 아, 진짜요? 쓸데없는 게 뜬다고 지워버렸어요. 그게 100원이에요, 하나에. 아, 그 돈이에요, 그게? 그게 돈이에요. 음, 콩 기부. 모르겠으면 이게 검색을 하시면 되거든요. 콩 기부. 콩 기부. 여기 해피빈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기부하기 부르고 이렇게 쓸 때마다 한 개씩 주거든요. 그러면 아니, 이것을 뭐 쓰면 기부하는 맨날 거예요. 뜨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기부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지구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죠. 금액이 모이는 거. 아, 우리가 그러면은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입 가입? 안 해도 되고요. 그거 받게 할 때 그냥 받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 내가 받으면 이게 그냥 알아서 해피빈 들어가요? 연결된 거에 가서 클릭해가지고 기부할 단체에다 클릭하면 네이버가 이쪽으로 기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깝네. 많이 받았는데. 내일부터 열심히 받아가지고 기부해야 되겠다. 네네. 질문, 오늘 한 것 중에서 질문 주세요. 근데 질문. 우리가 그 네, 같이 따라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그냥 하시는 거, 대표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더 공부가 더 입력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따라가다가 한 개 놓쳐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멘붕이 와버리니까. 맞아요. 네, 이게 더 많이 남아요. 그리고 혼자 차근차근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렇죠. 근데 강의 네. 시간에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따라하라고 하는 거죠. 음,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왔죠. 클릭하고 기부콩 한 개 받기. 그죠? 음, 그러면 이것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냥. 네. 그리고 어디로 가요? 그럼 끝이에요? 클릭해서 이거는 한 개 펀딩이고요. 받았대요, 펀딩은 여기. 뭐냐면 내가 돈을 투자를 하는 거고요. 나는 이게 싫다. 펀딩 참여하기잖아요. 아니, 네, 이게 싫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 기부 있죠? 네. 기부 여기에 쌓여요. 오늘 함께, 부자 마인드님, 네, 클릭. 그러면 나의 보유 금액 100원이 생겼잖아요. 오늘 음, 블로그 하나 썼더니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콩 받음. 그러면 100원 있네요. 2021년 12월 31일 소멸 예정돼 있고요. 아, 네, 소멸도 100원을 되네. 받았어요. 그래서 정기 기부 아니면 정기 저금할 건가 물어봐요. 그러면 정기 이거 연말정산도 얘네가 해주거든요. 해피분을 통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려면 꼭 확인하세요.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정기 기부 진행 중인 기부가 없어요. 오늘 이게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금을 하든지 아니면 기부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질문 주세요. 네, 검색 상위 노출 이거 네, 이거 상위 노출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네네네. 네. 40분인데 할까요? 다음 시간에 할까요? 해도 됩니다, 저는. 네네. 네, 상위 노출은 오늘은 이론상으로만 할게요. 상위 네네. 노출은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을 상위 노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얼마나 더 먼저 나타나는지 판단을 하는 거죠. 첫 페이지 상단에 노출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네이버에서 중랑역 맛집을 쳐볼게요. 중랑역 맛집. 그랬더니 중랑역 맛집을 쳤더니 여기 구구족 사가정점점 더 맛있는 족발 이렇게 나오죠. 이러면 여기에 나와야지 되는데 안 나오죠. 안 나오면 제목을 바꿔야 되는 거죠. 제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뜨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요. 동부시장 맛집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냥 1등 동부시장. 제목이랑 똑같이 하면 어때요? 1등 제목.
1등으로 뜬 그거는 제목이랑 좀 그래요. 말을 좀 바꿔줘야죠. 블로그가 다 알죠. 아 똑똑하고.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똑같이 해도 그렇게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동부시장 맛집 했는데 이런 게 뜨죠. 저도 아까 동부시장 맛집이라고 썼는데 안 나오잖아요. 따라한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게 아니죠. 저는 이제 신생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글자를 써야 되는데 저는 글자도 또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사진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AI가 보기에 추천하기에는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진만 올리면 안 되고 이렇게 글을 쭉 써야 되고. 네, 음. 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첫 페이지 상단에 노출되면 상위 노출이에요. 검색 상위 노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콘텐츠와 블로그에 대한 접근성 문제. 먼저 노출이 돼야 클릭률이 높아요. 노출이 안 되는데 클릭률이 높을 수 없죠.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네일에브를 검색을 했어요. 네일에브. 네. 그랬더니 누가 나왔냐면 없네요. 그죠? 네일에브 썼는데도 없어요. 아우, 워낙 네이레브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위 노출되는 사람은 또 글을 잘 썼겠죠. 네네. 이분들 네 없죠. 이렇게 첫 페이지에 떠야지 상위 노출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떴는지 한번 우리가 분석을 1번으로 해봐야 되는 떴네. 거죠. 1번으로 떴어. 4월 쓴 26일에 지도 1번. 오래됐잖아. 4월 26일인데. 와우. 이 네일에브 투어 이거 딱 어, 간단하잖아요. 제목도 네. 그죠? 한번 이런 걸 클릭을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썼고 네일에브 목차 그 다음에 정말일까 테스트를 해보았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와,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글을 우리는 안 쓰잖아요.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상위 노출될 남들이 수밖에 쓰지 없는데 않은 이거 남다르게 보세요. 썼네. 그런데 공감이 2개밖에 없어요. 와. 댓글은 그, 1개. 근데 이게 근데 상위 어떻게 노출이야. 왜 그럴까요? 남들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그죠? 이 엑셀 표가 들어가서 네, 상위 노출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 데이터를 뽑은 거라서 이게. 맞아요. 야, 그러면 이거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이분이 썼나요? 작가 고밀도? 예. 이거 별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별거 없는데. 그죠? 네. 뭔 신기하죠? 무슨 차이일까요? 참. 그러니까요. 이것도 2020년 3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박. 대박이다. 그러면 야, 우리가 책을, 이 블로그를 어떻게 써야지 얘가 상위 노출을 시켜줄까요? 알고리즘 입맛에 맞게 써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책 사진 찍어서 올리고 글자 쓰고 그림도 없고 뭐 별거 없는데 상위 노출이 되는 그리고 거죠. 이게 내용들을 다 거의 다 책 속에 있는 거를 썼잖아요, 다. 예, 그러니까 그 맞아요. 책 속에 있는 포인트를 잘 잡아서 그런가 본데요, 그러면? 내용이 책 속에 음, 있는 거를 잘 잡아서 그런가 여기에서 봐요. 보면은요, 나의 생각을 썼어요. 여기 보세요. 저자는 이에 해외 주식에 답이 있으며 묻지 마시고 장기 투자 돈을 버는 시간이 지났다고 말하고 있으며 저 또한 크게 공감하고 깨우치는 게 자기 생각이 있잖아. 책을 쓰면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부분 다 자기 생각대로 다 많이 썼던데. 그러니까 뭔가 있나 봐요. 뭔가 있나 봐요. 네. 아니 그리고 공감도 2개고 방문자도 1명인데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1등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1년도 넘었잖아요, 지금. 네. 야, 신기해. 진짜 신기하다. 이분이 이게 네이버 로직을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네이버 알고리즘에 자기가 원하는 입맛에 딱 맞는 거지, 그게. 그죠? 네. 이야.
알 수 없어요. 자, 참. 그다음에 검색 엔진 최적화 SEO라고 하는데요. 컨텐츠가 검색되고 확산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을 갖추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블로그명, 별명, 소개글, 프로필 이미지, 커버 이미지 아까 다 했었죠. 적당한 네. 글의 길이, 이미지 등의 요소 삽입 여부, 그리고 태그 작성, 카테고리 설정 여부, 공개 설정과 발행 설정까지. 네, 발행 설정까지죠. 신기합니다. 발행 참 설정까지. 다양한 요소를 판단한다. 그리고 뷰. 아까 뷰 우리가 봤는데요. 그 네이버 모바일 검색 결과에서 블로그와 카페 검색 영역을 통합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뷰 영역의 목표는 경험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을 네, 노출을 시켜주는 거죠. 상위 노출로. 광고성 콘텐츠가 아닌 사용자가 직접 경험한 콘텐츠를 우선 노출해 주겠다는 거. 뷰 검색에서 더 강조되는 콘텐츠는 나만의 실제 경험과 독창적 의견이 들어간 콘텐츠. 그래서 제가 미라기에 가서 밥을 먹었다 그러면은 거기 제가 먹고 경험하고 이런 것을 쓰는 거죠. 이렇게 사진만 딱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가서 뭐 맛이 어떻다든가 어떻다 뭐 이런 걸 그런 걸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시일성이 있는 콘텐츠를 작성을 해줘야겠죠. 그 음식점에서 광고비 받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써요? 내가 유명한 블로거가 되면은 그런 하루 것도 있죠. 이제 뭐 몇백 명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공짜로 먹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 체험단이 있어요. 아, 블로그 써주고 공짜로 먹고 공짜로 입고 화장하고 가구도 쓰고 이런 게 있어요. 블로그가 커지면. 커지면. 맥락에 맞는 멀티미디어가 첨부된 콘텐츠를 작성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너무 늦으면 내일 아침에 저기 하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검색 상위 노출에 대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 좀 그러네요. 수업에 집중도 안 되시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우리 김나경님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얼굴도 숨기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